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치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의 네 번째, 상자 수렴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분포의 시각화? 이건 분명 우리 히스토그램, 줄기입 그래프라는 곳에서 분포를 그렸었는데 이것과 뭔 차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자 수렴 그림은 히스토그램과 줄기입 그래프와는 달리 5개의 통계량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간단하게 그 정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상자 수렴 그림은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 아닌 자료로부터 얻어낸 통계량인 5가지 요약 수치를 가지고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과 줄기입 그림은 원자료 그대로 시각화한 것이고요. 상자 수렴 그림은 이런 원자료를 한번 통계 분석을 진행하여 우리가 필요한 이 상자 수렴에 필요한 5가지 통계량을 계산하여 그린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통계량일까요? 네, 5가지 통계량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번 보았던 이런 통계량입니다. 최소값, 그리고 제1 4분위수, 제2 4분위수, 제3 4분위수, 그리고 최대값. 히스토그램 그리고 줄기입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우리가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타내는 부분에서 이런 요약 통계량들을 보았는데요. 네, 상자 수렴 그림은 바로 이런 요약 통계량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통계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지, 각각의 이 통계량들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서 직접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역시 연속형 데이터고요.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하는 분석이다 보니 우리가 자주 보았던 퀵스라는 지진 데이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똑같이 히스토그램과 줄기입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매그라고 되어 있는 규모, 범위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퀵스에 있는 매그라는 데이터에 되어 있는 걸 우리는 mg라는 새로운 변수로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00개의 데이터 관측치들을 우리는 뽑아낼 수 있죠. 매우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번 보았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상자 수렴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 상자 수렴 그림은 보통 박스 플롯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릴 대상은 항상 맨 처음에 나옵니다. mg라는 데이터를 그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그래프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줘야 되겠죠. 지진 발생 강도의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축과 Y축에 대한 이름 또한 알려주셔야 됩니다. X라벨 지진이고요. Y라벨은 지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그림을 박스의 그 색깔을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디폴트로 나오는 그 회색의 그래프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예쁜 다른 색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컬러는 레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 보시면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런 그래프를 우리는 상자 수렴 그림 또는 박스 플롯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5가지 요약 통계량 값들이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보기에는 좀 보기 불편해요. 요걸 우리는 한번 뒤집어서 가로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매개 변수 horizonta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얘는 true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뒤에 박스 플롯은 가로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렇게 놓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는 5가지 요약 통계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통계량이 있느냐? 중앙값, 먼저 여기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 박스의 빨간 요 박스 안에 검은색 조금 두껍게 표현된 요 검은 선이 보일 것입니다. 이 선은 우리의 중앙값, 즉 제2 사분 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형성하는 가장 왼쪽에 있는 박스의 경계가 25%일, 즉 우리의 제1 사분 위수가 되겠고요. 오른쪽의 경계선을 만드는 이 박스의 경계선을 만드는 이 선은 75%일, 즉 우리의 제3 사분 위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상치 값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최소값,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최대 값이 있는데, 이 최대 값은 이상치들을 제거한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런 각각의 통계량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서 나타내느냐? 아직은 잘 매칭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런 요약 통계량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건 최소값, 최대값을 알 수 있습니다. 맥의 최소값은 4이고요. 최대값은 맥스라는 건 우리가 히스토그램, 줄기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살펴보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제1 사분위수, 제2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사분위수는 Q라는 곳에 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분위수를 구하는 함수가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퀀타일 mg라고 해주면 이 퀀타일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사분위수 값들을 제시를 해주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0사분위수, 0사분위수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펴보는 값들이 이렇게 3가지 25%일,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제3 사분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래서는 이렇게 5등분을 해서 보여준 0%일 때, 100%일 때까지 다 포함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보통 얘기하는 제1 사분위수는 여기 25%일, 50%일, 그리고 75%일인 요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1 사분위수 Q5는 여기 4.3인 것이고요. 제2 사분위수는 중앙값에 해당되는 50%일에 해당되는 4.6이 되는 것이고요. 제3 사분위수는 75%일에 해당되는 요 4.9라는 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퍼센타일, 그리고 퀀타일이라는 걸 구해야 되느냐?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이상치 값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던, 너무 크던 이상치 값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의 평균, 중심 위치를 우상향시키거나 아니면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이상치 값들을 제거해야 좀 더 정확한 중심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제거하는 기준이 우리의 사분위수의 범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분위수의 범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제시된 제3 사분위수와 제1 사분위수의 차를 우리는 사분위수의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은 여기에 I, Q, 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요. 0.6이라고 되어 있는 요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요 값은 무슨 값과 동일하냐면 Q라고 정의를 하고요. Q에서의 네 번째 인덱스를 가지면 75%일, 즉 제3 사분위수인 것이고요. 빼기 Q2, 두 번째 요 벡터를 끌어내오겠다, 요 원소를 끌어내오겠다라는 요 값이거든요. 요게 우리의
4분위수의 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4분위수의 범위. 이거를 우리는 4분위수의 범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IQR의 의미 또한 똑같습니다. 함수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4분위수의 범위. 4분위수의 범위는 똑같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 4분위수 빼기 제1 4분위수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범위를 통해서 4분위수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는 위쪽으로 치우친 상위 기준과 하위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보다 더 크거나 이 기준보다 더 작은 값들은 이상치로 생각을 하고 이 이상치들을 제거할 수 있다. 즉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 기준을 우리는 upper fence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위 기준을 lower fence라고 표현을 해 볼 텐데요. 네. 위쪽에 그러니까 큰 값 쪽에 펜스를 치겠다. 즉 이상치를 제거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3 4분위의 수 플러스 1.5 곱하기 IQR 즉 이 범위죠. 4분위수 범위의 1.5배를 더해준 값을 우리는 상위 기준 즉 이상치를 제거할 수 있는 상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pper fence에 들어가는 우리의 데이터들은 여기에 나오는 요 5.8이라는 요 규모가 되겠습니다. 요 5.8 규모보다 더 큰 지진의 규모는 이상치로 생각하고 제거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상위 기준이 있으면 하위 기준도 있겠죠. 네, 하위 기준은 Q1, 즉 제1 4분위수 빼기 이것보다 더 작은 1.5배의 4분위수 범위보다 더 작은 값을 빼주면 이것보다 더 작은 건 실은 볼 필요는 없다라는 lower fence가 되겠죠. 곱하기 기호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lower fence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 이 0%라고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데이터에는 이런 lower fence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25%인 아까도 보신 여기 4.3 지진이라는 4.3인 요 값이 되겠고요. 50%일 즉 중간값에 해당되는 지진의 규모는 4.6이라는 것이고요. 박스에 구성되는 여기 마지막 75%일 즉 제3 4분위수는 4.9 진도인 그런 지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요것보다 하위 기준보다 더 작은 값이 없기 때문에 최소값 4.0을 찍어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걸 우리는 수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수염의 요 마지막 끝은 무엇일까? 요걸 우리는 이 이상값들을 제외한 마지막 값이다. 즉 우리의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쓸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값은 얼마일까요? 자, 먼저 극단값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MG에는 MG가 upper fence보다 큰 값들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있대요. MG에는 upper fence인 요 값보다 upper fence라고 우리가 정의한 요 5.8 진도보다 훨씬 큰 지진들이 여기 6.1, 6.0, 6.4, 5.9, 5.9, 6.0, 6.0이라는 이런 값들이 있답니다. 관측지를 뽑아왔어요. 여기에 진도를 보면 6.0이 3번, 6.1이 1번, 5.9가 2번. 즉 이게 빈도가 그렇게 우리의 그 분포에서 차지하는 그 발생 횟수가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값들은 굳이 우리가 자주 발생하는 진도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극단값을 뽑아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극단값을 제외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맥시멈이 어디인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맥스 값이죠. 최대값을 뽑아주세요. mg에서 이 mg가 작거나 같기 upper fence만큼 작거나 같은 그런 값이 있느냐, 그 값들 당연히 많겠죠. 그 값들 중에서의 최대 큰 값을 출력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5.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 요 수염의 요 끝, 오른쪽의 요 끝이 바로 5.7 규모의 지진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지진은 이게 최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맥시멈 값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여기에 나와 있는 5.9, 5.9, 6.0, 6.0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관측값들은 실은 이상치로 생각을 하고 제거해도 우리의 이 분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건 상위 기준에 대한 상위 최대값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위 최소값은 어떻게 생겼을까? 를 또 찾아보셔야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mg에서 작기 lower fence가 되는 값이 있느냐를 봤더니 이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치 값이 우리의 그 lower fence로 찍어둔 그 값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4.0이라는 요 지진 데이터가 우리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박스 플롯은 분포를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하나의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단 히스토그램과 줄기 그래프처럼 원자료 그대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5개의 통계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요. 즉 원자료를 한번 통계적인 분석을 거쳐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여러 가지 사분위수 를 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런 박스 플롯을 보시면 이 박스, 이 상자죠. 상자의 경계를 구성하는 여기 왼쪽 경계는 25%일 즉 제1사분 위수이고요. 중간에 좀 더 굵은 이 선은 우리의 중앙값 즉 제2사분 위수이고요. 우리의 오른쪽의 경계, 즉 상위 경계를 나타내는 박스의 상위 경계선은 우리의 75%일 즉 제3 4분 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요. 이 최소값과 최대값은 이상치가 없으면 그냥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는데 이상치가 여기에서처럼 존재하면 이상치를 제거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최소와 최대의 기준을 잡아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치를 제거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상치를 제거하는 기준은 상위 기준과 하위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일단 먼저 사분위수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분위수의 범위의 1.5배, 즉 여기 박스의 상위 기준을 보면 박스의 상위 기준 75%일 즉 제3, 4분 위수 플러스 1.5배, 범위의 1.5배를 해준 것보다 더 벗어나면 우리는 얘를 이상치, 상위 이상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하위 이상치, 작은 값들은 똑같습니다. 4분 위수 범위의 1.5배가 작은데 어디서부터? 우리 이 박스의 가장 작은 25%일 즉 우리의 제1 4분 위수보다 1.5배 4분 위수 범위보다 더 작은 값이 있으면 우리는 얘를 하위 기준 즉 작은 관측값들의 이상치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제거를 해도 우리의 이 분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플롯, 상자 수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박스 플롯의 전부 내용이었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